샵 허리, 무릎, 관절 통증 싹 사라집니다. 30분 유튜브 대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30분만 투자하시면 통증의 원리부터 실제 개선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아가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함께 건강한 관절을 만들어 보시죠.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관절 통증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만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20대도 허리 아픈 사람이 많고 70대도 건강한 분들이 많아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체인과 같습니다. 한 부분이 틀어지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발목이 틀어지면 무릎에 부담이 가고 무릎이 틀어지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이런 연쇄 반응을 이해하면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컴퓨터를 보고 목을 앞으로 빼고 어깨를 말고 있죠. 이런 자세가 척추와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정상적인 척추는 S자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구부정한 자세가 지속되면 이 곡선이 무너집니다. 목이 앞으로 나가면 경추 전만이 사라지고 등이 굽으면 흉추 후만이 증가하며 허리가 구부러지면 요추 전만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에 불균등한 압력이 가해져서 디스크 탈출이나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근육 불균형입니다. 앞쪽 근육은 너무 긴장되어 있고 뒤쪽 근육은 너무 약해져 있어요. 이 불균형이 관절을 틀어지게 만들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가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게 되고 등 근육이 약해지면 이를 지지할 수 없어서 등이 굽게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일해야 하고 결국 허리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근육 불균형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발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움직임 부족입니다. 관절은 움직여야 건강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액 순환이 안 되고 연골이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퇴화됩니다. 관절액은 관절 내부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움직임이 부족하면 이 액체가 끈적해지고 양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마찰이 증가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죠. 또한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데 이를 폐용성 위축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을 지지하는 힘이 부족해져서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긴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투쟁도피 반응을 일으켜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적인 근육 긴장이 되고 이것이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목과 어깨, 허리 근육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통증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과 생활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근육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염증 수치가 증가합니다. 또한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조직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통증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도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자세입니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젖혀야 합니다.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추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이때 무릎과 엉덩이는 90도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는 팔꿈치가 90도가 되는 높이에 두고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자에는 허리 쿠션을 사용해서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책상 높이는 팔꿈치보다 약간 낮게 조절하고 다리 밑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어깨, 골반, 무릎, 발목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해요. 턱은 살짝 당기고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 근육을 살짝 조이는 느낌으로 서세요. 양발의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는 습관은 피하세요. 오래 서 있을 때는 한쪽 발을 낮은 받침대에 올려놓고 번갈아 가며 쉬게 해주면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서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가능한 한 낮은 굽의 신발을 신으세요. 걸을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시선은 15m 정도 앞을 보고 턱을 살짝 당긴 상태로 걸으세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걸어야 합니다. 보폭은 너무 크지 않게 하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무거운 가방을 한쪽 어깨에만 매는 법보다는 백팩을 사용하거나 양쪽으로 번갈아 가며 드는 게 좋습니다. 잠잘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워서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면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하고 골반의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베개 높이는 어깨 높이와 비슷하게 맞춰서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에 무리가 갑니다. 엎드려 자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목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하면 안 되고 적당한 탄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8년 정도 사용한 매트리스는 교체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은 통증 완화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먼저 목 스트레칭부터 해보세요. 고개를 천천히 앞뒤, 좌우로 움직이고 어깨를 크게 돌려주세요. 하루에 10번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목을 옆으로 기울일 때는 반대쪽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목을 뒤로 젖힐 때는 턱을 당기면서 해야 경추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어깨 스트레칭은 한쪽 팔을 반대편으로 끌어안듯이 당기고 다른 손으로 팔꿈치를 눌러주세요.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리 스트레칭은 고양이 자세가 최고입니다. 네 발로 기어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활처럼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허리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때 호흡도 함께 맞춰주세요. 등을 둥글게 할 때는 숨을 내쉬고 활처럼 펼 때는 숨을 들이마셔요. 앉아서 하는 허리 트위스트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좌우로 비틀어주면 허리 옆구리 근육이 늘어납니다. 누워서 하는 무릎 가슴 당기기도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에요. 무릎 관절에는 허벅지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발목을 잡아서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세요. 앞쪽 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뒤쪽 허벅지 스트레칭은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됩니다. 안쪽 허벅지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늘려주세요. 이때 무릎이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아리 스트레칭도 중요해요. 벽에 손을 대고 한 발을 뒤로 빼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세요. 뒤쪽 다리는 무릎을 펴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킬레스건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된 거예요. 발목 돌리기도 종아리와 발목 관절에 좋은 운동입니다. 앉아서 발을 들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려주세요. 엉덩이 스트레칭은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거나 앉아서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꼭 풀어주셔야 해요. 비둘기 자세라고 하는 요가 동작도 엉덩이와 엉덩관절 주변 근육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근력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수입니다. 코어 강화가 가장 중요해요. 코어는 척추를 지지하는 깊은 근육들을 말하는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척추가 불안정해져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플랭크 자세로 30초씩 3세트만 해도 허리가 든든해집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대고 해도 괜찮아요. 점점 시간을 늘려가며 1분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해보세요. 플랭크를 할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하고 엉덩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데드버그 운동도 코어 강화에 좋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세우고 팔을 천장으로 뻗은 상태에서 반대편 팔과 다리를 천천히 펴는 운동이에요.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고 해야 합니다. 버드독 운동은 내발기기 자세에서 반대편 팔과 다리를 뻗는 운동으로 척추 안정성을 기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쿼트는 무릎과 허리에 모두 좋은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하고 발끝과 무릎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처음에는 얕게 앉았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깊게 앉을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벽팔굽혀펴기는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벽에서 한 발 정도 떨어져서 팔을 뻗고 몸을 벽 쪽으로 밀었다 당겼다 하세요. 일반 팔굽혀펴기보다 부담이 적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점차 벽에서 멀어지면서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깨 근육 강화를 위해서는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한 어깨 들어올리기도 좋습니다. 브릿지 운동도 허리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세요. 이때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고 허리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정점에서 2에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오세요. 한 발 브릿지로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 플랭크는 옆구리와 코어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킵니다.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골반을 들어 올리는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무릎을 대고 해도 되고 익숙해지면 다리를 펴서 할 수 있습니다. 좌우 균형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들도 알려드릴게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반드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펴서 드세요. 허리만 굽히면 디스크가 나올 수 있어요. 물건을 들 때는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들고 들어 올릴 때 숨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주세요.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는 한 번에 다 옮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옮기는 게 좋습니다. 물건을 내려놓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굽히고 천천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사다리나 의자를 사용하세요. 팔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젖히는 동작은 척추에 무리를 줍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어깨 높이 이하에서 작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단 오를 때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세요. 내려갈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몸무게의 3에
4배나 됩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발바닥 전체로 디디며 내려가세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계단을 내려갈 때 옆으로 서서 한 발씩 내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앞발로 체중을 옮기고 내려갈 때는 뒷발로 체중을 지탱하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5분 정도 걸어 다니세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관절도 풀립니다. 앉아 있는 동안에도 발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목 돌리기 등 간단한 움직임을 해주세요. 다리 떨기나 종아리 마사지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들도 있으니까 틈틈이 해보세요.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트를 적절한 각도로 조절하고 허리 쿠션을 사용하세요. 2시간마다 휴게소에서 내려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할 때 한쪽 팔만 스티어링 휠에 올려놓거나 한쪽으로 기대어 앉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바닥이 딱딱한 신발은 피하세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가 관절에 가장 좋습니다.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면 굽 높이는 3cm 이하로 오래 신지 마시고 틈틈이 벗어서 발을 쉬게 해주세요. 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해서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또한 발가락이 압박되어 발 변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집에서는 맨발보다는 얇은 실내화를 신는 게 발목과 무릎에 좋습니다.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오래 걸으면 발아치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신발을 고를 때는 오후에 가서 골라보세요. 오후가 되면 발이 약간 부어서 평소보다 커지거든요. 이때 맞는 신발을 사야 오래 신어도 편합니다. 신발 밑창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많이 닳았다면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평발이나 요족이 있는 분들은 맞춤 깔창을 사용하면 관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침대나 매트리스도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탄성이 있으면서 몸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것이 좋아요. 매트리스는 보통 8년 정도 사용하면 탄성이 떨어지니까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세요. 베개도 중요한데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여야 합니다. 메모리폼 베개나 경추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이요법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을 드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인 연어, 고등어, 참치가 좋고 항염 효과가 있는 강황, 생강, 마늘도 꾸준히 드시길 바랍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천연 항염제 역할을 하고 생강의 진저롤 성분도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비타민C가 많은 과일들인 키위, 오렌지, 딸기, 브로콜리도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은 관절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서 충분히 섭취해야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도 중요한데 햇빛을 쬐거나 생선, 달걀 노른자를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 기능도 떨어집니다. 견과류인 호두,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관절 건강에 좋아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이나 멸치, 시금치도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색잎 채소, 바나나, 아보카도도 근육 이완과 신경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들어있는 음식들도 관절에 좋습니다. 닭발, 돼지족발, 연골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족발이나
닭발을 드실 때는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 당분이 많은 음료수, 가공식품들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혈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도 염증을 촉진하고 비만을 유발해서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인공 첨가물들도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술과 담배도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증가시키니까 가능한 한 피하세요.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관절로 가는 영양분 공급을 막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인 흰쌀, 흰빵, 과자류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음식들 대신 현미, 통밀빵, 귀리 같은 통곡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포화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고, 대신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시면 관절액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관절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새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은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목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커피나 차도 좋지만 물 섭취량에는 포함시키지 마시고 순수한 물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어요. 운동 전후에는 특히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운동하기 30분 전에 물 한 잔, 운동 중에도 조금씩 마시고 운동 후에는 충분히 보충해 주세요. 탈수가 되면 관절액이 끈적해져서 관절 움직임이 뻣뻣해집니다. 또한 근육 경련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져요. 체중 관리도 필수입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3회 사기의 부담이 추가로 갑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로 천천히 체중을 줄이세요. 일주일에 0.5회 1k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빨리 체중을 줄이면 근육까지 빠져서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격한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 운동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에요. 물의 부력이 체중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관절에 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도 중요한데 무작정 굶는 것보다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칼로리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량을 유지하고 탄수화물은 복합탄수화물 위주로 드세요. 지방도 완전히 끊지 말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나 올리브오일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놓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통증이 더 심해져요. 명상, 요가, 산책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깊은 복식 호흡만 해도 근육 긴장이 완화됩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4초간 참은 다음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478 호흡법을 해보세요. 이런 호흡법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웃음도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통증을 줄여주거든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사회적 관계도
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일과 휴식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 관련 메신저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주말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잠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잠들 때 우리 몸의 염증이 회복되고 근육이 재생됩니다. 하루 7에 8시간은 꼭 주무세요.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카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이 잘 오게 해줍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온도는 18에 20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암막 커튼을 사용해서 어둡게 만드세요. 너무 밝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침실에는 가습기를 두어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아요.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가 마르고 코골이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